네, 안녕하십니까. 7급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태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대학교하고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한 길로 우리 수험 경제학 강의를 쭉 한 길로만 한눈 팔지 않고 계속 걸어왔던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 복무할 때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뭐 공익 근무인은 아니고, 제가 공군 장교로 40개월 근무했는데, 이건 뭐 탑 시크릿이지만, 군 복무할 때도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강의를 했고 했습니다. 그건 안 되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쭉 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이 객관식 수험 경제학 강의만 연구하고 강의를 쭉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우리는 7급 경제학 이제 책은 우리가 이제 13년간 13년은 길죠. 최근도 아니죠. 13개년간 이 기출 경향과 그 출제 분석을 이렇게 이 자료를 통해서 좀 앞에 적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도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 제목들이 나와 있죠. 무슨 이론과 용어가 출제가 됐는지 적혀 있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죠. 지금 뭐 경제학을 처음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경제학 처음 이제 수험에 들어오시는 분이 많겠지만은, 그럼 요거는 지금은 요거 뭐 읽어봐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경제학 수험을 공부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는 요 내용들을 적힌 거 보죠. 다 공부한 거 아닙니까? 보시면, 요런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 요런 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들 있죠. 요 내용들, 요 제목들 쭉 적혀 있는데, 이거는 지금보다도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매우 참조되는 내용이니까 꼭 이 자료 꼭 보관하시거나 생각하셨다가 계속 우리 공부하는 기간 내내 한 1년간 공부하실 거 아닙니까? 계속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출제 문제에 뭐가 출제가 됐는지,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단어를 다 적어 놨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경제학 원론 책에 다 이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참조하시고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자, 여기 보면 이제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우리 이제 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과 국제경제학 세 가지 학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학문인데요. 그래서 전체를 경제학 원론, 경제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7급은 경제학으로서 이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전부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미시가 몇 문제, 거시가 몇 문제, 국제경제학이 몇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계산 문제는 몇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최근에 이제 객관식 경제학 시험에 거의 확실시 출제 예상된다. 100% 출제 예상된다. 이 이론은 100% 출제된다. 그거 적혀 있죠, 이게. 우리 100% 출제되는 이론이 한 5개 이론인데요. 그거는 노트북 시험이라고 보면 되죠. 이 5개 이론 꼭 출제한다, 내년 시험에. 그래 놓고 출제하는 거 아닙니까? 100% 출제되는 이론. 최근 이제 각종 우리 7급만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다른 객관식 시험도 많죠. 이렇게 전체 종합해 봐서 저는 다 보고 있거든요. 전체 종합해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거의 100% 출제된다는 이론이 한 5개 이론이 있습니다. 요거 적혀 있고요. 몇 문제 나왔는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출제 가능성 높은 이론이 되죠.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 높은 이론이 이제 50% 이상 출제 확률이 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50% 이상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2년에 한 번씩은 나오더라. 2년에 한 번씩. 100%는 매년 나온다는 거고요. 50% 이상 출제 확률을 갖고 있는 거는 2년에 한 번씩은 나오더라. 그런 이론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시사 관련 이론 매우 중요하죠. 시사 관련 이론은 경제학 전체에서 좀 달라지겠지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전 세계 경기가 불경기잖아요. 불황, 실업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 굉장히 문제가 많죠. 인플레이션.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정부들이 돈을 많이 쓰게 되죠. 돈을 많이 쓰면은 공채를 많이 발행해서 돈을 빌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채 발행 문제. 예를 들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 시사 이제 최근 시사 경제와 관련된 이론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잘 출제합니다. 출제 교수님들이. 그래서 시사 이론 몇 문제 나오는가. 그 다음에 신이론, 우리 경제학의 신이론 몇 개 없어요. 한 2~3개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은 이론이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고 이론이 바뀌는 거 없이 뭐 법은 바뀌잖아요. 근데 경제학은 기존의 이론에다가 자꾸 몇 개 추가만 되지 뭐 기존 이론이 뭐 빠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 신이론, 현재 신이론이라고 꼽히는 게 한 2~3개 이론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이론이라는 것도 우리 출제 교수들이 출제자로 나갔을 때 신이론을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론은 몇 문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제일 많은, 제가 볼 때, 제가 이때까지 객관식 경제학 강의를 해오면서 또 출제 문제를 쫙 분석해 보니까 경제학 원론이라면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요 이론이 있잖아요.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게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잖아요. 전공하고 또 수험 객관식 경제학 강의를 지금 몇십 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경제학 원론의 시험의 객관식 시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 이론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 교수님들도 경제학 교수님들이잖아요. 그분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좀 강사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요. 얼마나 중요한 이론이냐, 이게 경제학 원론에서 이게 중요한 이론이다, 이게 좀 중요하지 않다, 이거 구분하는 게 이제 강사들마다 편차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기타 중요 이론, 요거 내용들이 많죠. 쭉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제가 기타 중요 이론 여기 내용이 많은데, 그거는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뭐 기본 이론이나 심화 이론이나 이거 해드리면서, 요거 중요하다, 별표하시오, 뭐 꼭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업 중간중간에. 그게 강사의 능력입니다. 그 부분이 강사의 능력이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구성해서 이제 2010년도부터 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거 꼭 지금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요 내용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몇 문제 그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몇 문제 나왔는가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제목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니까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미시, 거시, 국제 계산 문제, 이렇게 미시, 거시, 국제 이렇게 나왔어요. 몇 문제씩 나오는가. 2012년도 이렇게 쫙 적혀, 2013년, 2014년 이렇게 이제 쭉 적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꼭 확보하십시오. 확보해서 꼭 시험 치는 날까지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거 다 봅니다. 기출문제 다 보더라도 여기 한꺼번에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는 거는 무슨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 제목이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2018, 19, 20 이렇게 보고 이제 여러분 20년도까지는 옛날 시험 제도로서 20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험 제도가 바뀌었잖아. 1차, 2차 시험 이렇게. 바뀐 연도가 이제 2021년도하고 2022년도입니다. 지금 2개년도가 바뀐 시험 제도에서 치러졌고요.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전에는 20문제 있는데 요 바뀐 제도에서는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요 2개년도 여러분들 이제 요 25문제 출제되는 이 시험 제도니까 여기를 보시면 자 2021년도에 미시 9개, 거시경제학 11문제, 국제경제학 5개, 계산문제 11개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 100% 출제되는 이론 5개 이론 중에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시사 관련 이론 4문제, 신이론 하나, 기타 중요한 이론이 16문제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25개 중에 100% 출제되는 이론과 출제 가능성 높은 이론을 합쳐보니까 24문제입니다. 24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 문제는 뭐 기타에서 나왔다는 거죠. 기타에서 나왔다. 그 다음 2020년도 보면은 미시 10문제, 거시 12문제, 국제경제학 3문제, 계산문제 10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100% 출제되는 이론에서 2문제 나왔고요. 출제 가능성 높은 이론에서 총 23문제. 그래서 이것도 25문제 나오네. 25문제가 전부 100% 출제되는 이론과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 높은 이론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요. 90%면 25문제 중에 90% 이상은 이제 22문제, 23문제거든요. 그 22문제, 23문제는 우리가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100% 출제되는 거는 무조건 나오니까 그 5개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 이상 출제된다, 출제 가능성 높다.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데 그 파트에서 90%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22문제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맞추면, 그것만 다 맞춰도요, 그럼 한 2-3문제는 틀려주고, 그것만 다 맞춰도 여러분들이 88점, 92점이 됩니다. 우리 7급 전공에서 2차 과목에서 경제학은 80점 이상 따면 고득점입니다. 여러분. 80점 이상 따면 고득점이에요. 네. 그래서 그 22개, 23개만 딱 맞추면은 뭐 88점, 90점, 92점 이렇게 되니까 합격은 무난하게 되는 거죠. 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료가 보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장별로 이 진도별로 이제 몇 문제씩이 출제됐는가가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 미시경제학 1장부터 쭉 나와 이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몇 문제씩 출제됐는가 이제 파트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여기 보시면요. 개 23개, 15개, 10개, 28개, 22개, 뭐 32개, 18개, 13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를 보면은 어느 파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7급은 이걸 또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10문제, 20문제 이상 나온 파트는 많이 나오는 장이라 보면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장. 그래서 또 장별로 중요도를 또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됩니다. 이게 장이 우리 제 기본서 경제학 기본서에 여기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도별로 어느 파트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죠.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이제 단기란 이제 1년이죠, 1년. 이제 지금부터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년도 시험까지 거의 약 1년인데 1년 동안 경제학을 수험 학습해서 시험장에서 고득점을 따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그 경제학 비전공자, 그 다음에 경제학 처음 이제 수험 경제학에 접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전공자라든지 또 다른 수험 경제학을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조금 더 유리할 것이지만, 조금 더 유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이제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비전공자, 경제학 비전공자나 그 다음에 경제학, 수험 경제학을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충분히 1년 만에 이 아주 어려운 경제학을 고득점을 딸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청기누설이죠. 청기누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번에 보면은 미시보다 거시 국제경제에 더 비중을 둔다 이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 원로는 미시가 있고요. 뭐 거시 경제와 국제 경제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네. 앞에 자료를 보더라도 이 미시 파트보다는 거시 국제 파트 쪽이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문제가 더 많아요. 보통 우리가 25문제 정도면 10문제 정도는 미시, 15문제가 거시 국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출제도 많이 되고요. 미시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거시 국제 파트가 수험 경제 절대 학습 분량을 보면은 거시 국제 쪽이 적어요. 절대 학습 분량.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인 거 아니고 절대적으로 학습 분량도 미시보다는 적습니다. 아마 우리 강의를 우리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예를 듭시다. 기본 이론 강의를 100%로 봤을 때 제가 미시경제학 강의를 한 60% 해요. 그만큼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학습량도 많아집니다. 미시 쪽이. 근데 거시국제는 40%밖에 안 돼요. 40%. 하여튼 절대 학습 분량이 적습니다. 한 40%밖에 안 돼요. 이게 60%고요. 그런데 절대 학습 분량이 40%밖에 안 되는데 출제확률은 60%다. 60% 이상이다. 아까 15문제 정도 60% 이상 나온다. 그렇네.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 사실인데 이게요.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다 알잖아요. 저는 뭐 지금 감정평가사 이런 자격증 강의도 하고 있고 뭐 하여튼 다른 뭐 이런 쭉 객관식 경제학 강의를 해봤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객관식 경제학의 문제를 보면은 난이도를 보면 미시 쪽이 좀 어렵습니다. 평균 난이도가 말고 평균 난이도가 뭐 문제별로는 뭐 좀 하급도 있고 뭐 상급도 있겠지만 평균 난이도를 봤을 때 미시 쪽이 난이도가 높아요. 계산 문제도 미시 쪽이 많습니다. 계산 문제도 미시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또 난도를 봤을 때 평균 난이도를 봤을 때 제가 거시 국제 쪽보다는 미시 쪽이 난이도가 높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이쪽이 높고 분량도 많고 출제확률은 40%밖에 안 되고, 그러면 여기 거시국제 쪽이 출제확률이 높고 절대 학습 분량 적고 난이도가 낮고, 그럼 어디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이 뒤쪽입니다. 뒤쪽. 거시국제 쪽을 우리 7급 경제학은 거시국제 쪽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분량이야 뭐 여기 많지만은, 네. 아시겠습니까? 자, 그 1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이제 잘 나오는 계산 문제, 100% 출제 이론, 그 다음에 기타 중요 이론, 요거 매우 중요하다 했는데 거기서 뭐 23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22문제 이상이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요. 자, 이게 핵심 키인데요.
이 경제학 고득점 전략입니다. 전략을 봤을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제일 강조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의 자료를 앞에 쭉 자료를 보면은 50% 이상, 반드시 50% 이상이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25개 문제 나온 보면은 10문제, 약간 이제 10문제, 11문제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계속 계산 문제가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25개 중에 적어도 12, 13문제가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객관식 수험 경제학 출제 경향입니다. 계산 문제를 계속 많이 내버려요. 우리 출제자들이 이론 문제를 이렇게 내다 보면은 뭐 국어 실력도 좀 떨어지고 조사 좀 틀리고 이러면 까다롭습니다. 이의제기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잘못 내면은. 근데 계산 문제는 딱 떨어지거든, 답이.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많이 내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5문제 이 시험 제도 바뀐 제도를 봤을 때 25개 중에 제가 볼 때는 여기 한번 보실까요? 10문제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11문제, 10문제. 이거 적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20문제 나오던 시절에는 이 계산 문제가 10문제 이상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25문제 나오는 중에 이제 계산 문제가 10개, 11개 나오고 조금 우리 이제 수험생들을 고려했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12, 13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이 계산 문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계산 문제. 여러분, 제가 아까 100% 출제되는 이론보다 더 강조하는 게 계산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강조해 드립니다. 제가 7급 이때까지 그 점수, 우리 7급 공무원 시험, 공채 시험의 그 점수 분포들을 쭉 보니까 과거에 이제 시험을 치신 분들 점수 분포들을 보면은 80점 이상, 90점, 100점까지 이게 좀 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점, 70점대가 별로 없더라고요. 있긴 있죠. 있는데 다른 시험,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경제학을 보니까 90대에 이제 좀 있고요. 그건 거의 합격생들이겠죠. 그 다음에 60점대, 70점대가 별로 없고 40점, 50점대에 또 집중대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점수 분포도가 좀 이렇게 중간에 확 빠지고요. 이게 40점, 50점대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뭘 다 이제 떨어졌겠죠, 시험에. 우리 뭐 7급은 평균 뭐 80점 이상, 85점, 평균 85점 정도 돼야 완전히 안정적인 합격권입니다. 뭐 난도에 따라서 뭐 커트라인이 평균 80점이 될 수도 있고 뭐 85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85점 정도 따면 완전히 합격권인데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경제학은요, 60점대, 70점대 별로 없고 40, 50점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80점, 90점대 이렇게 제가 그런 점수 분포들을 보인다는 것은 경제학의 계산 문제 때문입니다. 다른 과목들 계산 문제가 없잖아요. 경제학은 계산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내버리니까 계산 문제를 잘 대비가 안 되면은 거의 까락 수준입니다. 점수가 50점, 40점 이리 돼버립니다. 또 계산 문제라는 게 굉장히 그 특성이 있어가지고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당황을 하게 되면은 아주 쉬운 계산 문제라도 잘 안 풀려버려요. 긴장을 하게 되면. 뭐 더하기 빼기 계산 문제라도 긴장을 하면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게 계산 문제의 특성입니다. 서술 문제야 그냥 읽고 이렇게 이제 답을 찍으면 되지만 계산은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계산기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당하면은 더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점수 40점, 50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점수 분포도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제일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경제학의 합격 점수를 따냐 못 따냐의 관건은, 키는 계산 문제에 있다. 계산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 정복하느냐,
그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론 문제 같은 거야 다 됩니다. 다 열심히 하시면 1년 동안 경제학 열심히 하시면 이론 문제, 이거 중요한 이론 문제 이런 거 정보를 얻어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이 계산 문제는 단기간에 안 되거든요. 그걸 1분에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1분에 계산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제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단기간에 절대로 안 되는 거니까요. 처음 이제 딱 기본 이론, 우리 1순환이라 기본 이론. 1순환부터 계산 문제를 철저 대비해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반드시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를 하더라도요. 반드시 연습장에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풀어봄. 이게 이제 몸으로 익힌다는 겁니다. 계산 문제를. 그러니까 연습장에 이게 직접 계산하는 게. 암산 잘 하시는 분도, 물론 나중에는 암산 잘 하시고 하면은 그 암산으로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지금은 몸으로 체득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한 계산 문제라도 반드시 연습장에 쓰면서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뭐 더하기, 빼기, 루트 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풀보고요. 이걸 숙달시켜야 됩니다. 숙달. 몸으로 완전 익혀놔야 돼요. 그래서 그 내가 풀어봤던 그 계산 문제가 실전에 가서 출제가 됐다. 뭐 숫자는 바꿔지겠죠. 출제되면은 바로 문제 읽어가면서 바로 옆에다가 계산해 나가도록. 문제를 다 읽고 한참 고민하면서 이거 어떻게 푼다, 어떻게 계산한다 이거보다도 문제 읽어가면서 요 정도 읽어가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푼다 알아가지고 바로 옆에다가 이 계산해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몸으로 터득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1분 안에 풀거든요. 평균 1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반드시 연습장에 풀어보면서 숙달시켜야 됩니다. 숙달,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 경제학 공부할 때야 1순환 이렇게 들어갈 때 계산 문제 같은 거요. 뭐 한 문제에 10분 걸리더라도 지금은 시간을 고려하지 마시고 한 문제에 뭐 30분이 걸리든 20분이 걸리든 이렇게 직접 풀어서 꼼꼼하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숙달. 그래서 또 그 다음에 2순환, 3순환, 4순환 갈 때까지 이걸 시간을 자꾸 줄여가는 거죠. 10분에 풀던 거를 5분에, 그 다음에 3분에, 2분에, 나중에는 1분 안에 풀 수 있도록 숙달해야 돼요. 이게 단기간에 안 됩니다. 절대로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1년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여 숙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우리 이제 4순환 정도 갔을 때입니다. 4순환 정도 가면 거의 이제 시험 직전이죠. 시험 직전에 계산 문제만 총정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급 2차 시험 과목이 4과목이 아니라 4 플러스 1과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4 플러스 1과목. 그래서 플러스 1과목이 뭐냐? 경제학 계산 문제라는 과목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경제학 이론이라는 원래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 계산 문제라는 과목이 따로 있다고 반드시 생각해 두세요. 그만큼 여러분 7급의 합격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별로 이제 계산 문제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이제 연습장에 풀어보면서 숙달 반복시켜서 자꾸 시간을 줄이면서 풀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시험 직전에 계산 문제만 총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계산 문제, 이거 어떻게 풀더라 알게 됩니다. 제가 또 4순환 정도 갔을 때 제가 그 수식 계산 문제만 총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 특강을 활용하여 제가 특강을 할 것입니다. 계산 문제만 따로 딱 자료 모아가지고요. 집중적으로 계산 문제를 또 다시 한번 마무리 특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4순환 때. 그걸 특강을 활용해서 총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받으시고 해서 총정리를 꼭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제학 계산 문제 매우 중요하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푸는 이제 수학적 기초 지식이 있죠. 뭐 사칙 연산 다 알고 이제 미분 정도 조금 필요하거든요. 미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인 경제학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 기초 지식들은 제가 기본 이론이나 심화 이론 이런 거 할 때 그때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수학을 못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야, 나는 수학을 너무 못하는데 경제학 계산 문제 때문에 내가 뭐 7급은 못하겠다. 이거 거짓말이고요. 아주 기초 초등학교 수학 지식. 그 다음에 뭐 미분도 굉장히 간단한 미분 정도 필요한데 그 정도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이 수학적인 것을 또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을 전혀 몰라도요, 수학을 하기 싫어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산수 정도죠. 뭐 수학이나 할 보다도 산수 정도만 하시면 경제학 계산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진득하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출제 가능성 높은 이론인데요. 여기 이제 100% 출제되는 이론. 그러면 이제 그다음 50% 이상 출제되는 이론. 여기에 이제 시사 관련 이론, 신이론, 기타 중요 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00% 출제되는 요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있죠? 100% 출제된다고 보는 5개 이론이 있는데, 이장에 보이는 수요 공급 변화, 그 다음에 5장에 나오는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의 특징, 7장에 나오는 정보의 비대칭성 내용, 또 7장에 나오는 외부 효과, 그 다음 국제경제학에 나오는 환율, 요 5개 이론입니다. 이건 오픈북 시험입니다. 요거 5개 이론은 무조건 낸다. 내년 시험에 무조건 낸다라고 출제 교수들이 알려주고 출제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 100% 이거는 제목까지 다 적혀 있으니까요. 이 파트 나오면 얼마나 중요하게 완벽하게 수준 있게 공부해야 되는 거를 아시겠죠? 네. 이거 아예 이거 5개 이론 적어 놨어요. 그냥 100% 출제된 최근에 객관식 경제학 시험에 100% 그냥 반드시 나온다고 하는 이론들 5개 적어 놨어요. 이거 적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중요한 이제 50% 이상 출제 가능한 이론 시사 이론은 뭐 그때 제가 또 요건 다 말씀드린 데 있죠. 수업 시간에. 이는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해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책에다가 뭐 기본수 책에다가 이제 별표 해놓으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릴 때마다 이거는 시사 관련 이론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신이론입니다. 이거는 경제학 언론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책에다가 표시를 해놔야 돼요. 이렇게. 이거 100% 출제되는 5개 이론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이런 이론들 하고 딱 집중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편법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아니 50% 이상 출제되고 100% 출제된다는 이론인데 편법으로 공부해서 되겠습니까? 7급이 그렇게 수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7급 경제학 시험이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편법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알고 모르겠다 막 외우기로 가자. 절대로 안 됩니다. 심도 있게 완벽히 이해하고 완벽히 이거 내용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경제학 원론 전체 절대 분량에서 요 파트 제가 볼 때는 30%밖에 안 돼요. 30%. 요 파트가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완벽히 이해하고 심도 있게 이렇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트만큼.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철저히.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계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23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좋다. 여기 23문제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2문제는 틀렸다. 23문제 중에 뭐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3문제 정도 틀린다. 그럼 20개 맞추는 거죠. 20개. 20개는 80점이거든요. 80점. 그래서 우리가 이 7급 경제학은 80점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합격을 하시니까 80점 이상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거 아닌 뭐 70% 내용인 기타 이론은 뭐냐? 기타 이론은요, 이게 또 기타 내용, 그 외의 내용이죠. 그 내외 내용. 계산 문제 아니고 여기 아닌 파트 있죠. 이 내용은 공부 안 해도 될까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 경제학은 특성을 잘 아시잖아요. 이 법 과목처럼 강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1장부터 끝장까지 쫙 연계되어 있어요. 계속 배운 이론이 나오면서 이제 확대되는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공부를 안 하면은 그 다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식이니까 그 외 부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요, 이런 것만 강의해서 되는 것 같으면 참 강의하기 분량도 적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 외 부분이 공부는 해야 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니까 다 연결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깊이 있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 외 부분은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이쪽을 깊이 있게 했다가는 시험에 떨어집니다. 왜? 이쪽을 깊이 있게 하고 여기를 또 등한시 한다면은 그건 시험에 떨어지는 거죠. 절대로 깊이 있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용어 이해나 기본 개념 정도만 알아도 기본 개념이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용어 정도 이해해주고 그러면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트가 하면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깊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우리 수험 경제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제학하고 틀리잖아요. 학문 경제학하고 이게 치사 선택을 경중을 잘 따져서 공부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파트는 가볍게, 이 파트 들어오면 깊게, 무겁게 공부하죠. 이렇게 이걸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파트는 그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니까 잘 체크해다가 딱 하고, 이 파트는 중요하니까 완전히 이해하자. 이 파트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이거는 대충 돌아가는 이야기, 뭐 용어나 좀 이해하고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고득점 전략입니다. 여러분. 계산 문제 철저히 하시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00% 출제되는 이론, 그 다음에 기타 중요한 이론, 이런 거 제가 알려드리면 체크를 잘 하셨다가 깊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부분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용어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뭐 그냥 진짜 얇게 대충 돌아가는 내용, 그 다음에 용어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 3박자를 갖춰서 하는 게 경제학을 단기적으로 고득점 딸 수 있는 전략입니다. 자, 뭐 대충 이제 여기 내용들이 뭐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가 왔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 수험 경제학, 객관식 수험 경제학 학습의 두 가지 명제를 많이 이야기하죠. 1번, 울고 들어가지만 웃고 나온다. 맞습니다. 아무리 전공자라 하더라도요, 경제학 전공자라 하더라도 이 수험 경제학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경제학을 수험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수식 많죠, 도표 많죠, 이론들 쫙 연결되어 있으니까 앞에 그 이해 안 되면 뒤에 뭐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죠. 진짜 어렵습니다. 수험경 처음 접근하기가. 그래서 보통 울고 들어갑니다. 울고 들어가는데 그 과정을 쫙 이제 넘기고 묵묵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쭉 묵묵히 공부하고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따라가시면 우리 4순환까지 있는 이유가 적어도 경제학을 4회독 이상 공부하시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경제학 처음부터 끝까지 미시, 거시, 국제 끝까지요. 요걸 해독을 합격하기 이제 시험 칠 때까지 최소 4회독 이상 해야 됩니다. 4회독. 최소 4회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순환, 우리 학원에도 4순환으로 짜놨잖아요. 그럼 뒤에 가면 우리 3순환, 4순환 문제풀이 하는데 제가 문제풀이 할 때도 이론 설명합니다. 이론을 계속 줄여가면서요. 추려가면서 이론 요약하고 이제 문제 풀고 그렇게 합니다. 문제만 푸는 게 아닙니다. 문제 풀면서 그 관련 이론들 대충 이제 핵심 이론들 요약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순환까지 따라가면 최소한 경제학 원론 4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회독. 그래서 그 4회독을 쭉 따라가시고 하면은
나중에 진짜 웃고 나온다 뭐냐. 시험장에서 웃고 나오는 거죠. 시험 치고 나올 때 웃고 나온다. 와, 경제학 내 90점이다. 이런 식으로 웃고 나올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힘들죠. 한 1년 동안의 그 과정이. 처음에 너무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법 과목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이게 확실하게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이렇게 좀 힘듭니다. 그 과정을 꿋꿋이 지나가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는 분만이 나중에 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명제는 출제 문제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90% 이상을 찍어낼 수 있다. 22문제, 23문제는 어디에서 출제가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그래요. 뭐 엉뚱한 그 문제, 한두 문제는 나오겠죠. 경제학 범위 아닌 것에서도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엉뚱한데 이제 한두 문제는 나옵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끼면 되죠. 90% 나오는 문제를 꼭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면 90점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명제, 수험 경제학의 두 가지 명제입니다, 여러분. 잘 참조하시고요. 끝으로 그러면 여러분 뭐 골프 아시죠? 여러분 골프 뭐 여기 골프를 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전혀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뭐 예전에는 어릴 때는 뭐 육상 선수도 하고 야구 선수도 조금 했는데 중학교 때. 그래서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프로 골프에 도전을 해가지고 완전 다른 분야죠. 그 프로 골프에 도전해가 프로 골프 자격증도 땄습니다. 따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받아가 레슨도 하고 하는데 골프 용어에 보면은 홀인원이 있어. 홀인원 아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이 골프 볼을 쳐가지고 홀에다가 뭐 3번 이상 이렇게 쳐서 넣어야 되는데 한 번 샷으로 바로 홀에 들어가는 공이. 그걸 홀인원이라. 보통 3번, 4번에 이렇게 그 홀에 공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한 번 샷으로 그냥 탁 그 홀에 공이 들어가는 그게 홀인원인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7급 시험에 홀인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번 내년에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도록, 홀인원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고 연구하고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고, 저도 열심히 하시고, 이게 딱 맞았을 때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이론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